태평양전쟁. 태평양전쟁. 제3권. 사투의 섬, 사투도. 상강장팔저 1942, 1943. 전권, 정권, 줄거리. 개전 초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를 석권했다. 말레이 반도를 54일 만에 종단한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제25군은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를 함락시키고 영국군 8만 5천 명을 항복시켰다. 필리핀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바탄반도로 밀리다 결국 호주로 철수하며 나는 돌아온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일본의 팽창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4월에 둘리틀 공습으로 일본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고 5월 산호의 해전에서는 인류 최초의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 교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야마모토가 설계한 결전에서 일본은 정예 항공모함 4척과 수천 명의 숙련 조종사를 단 하루 만에 잃었다. 암호를 해독한 미국의 기다림과 나구모의 치명적 판단 착오가 빚어낸 참패였다. 태평양 전쟁의 조류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제2권 폭풍의 도래에서 이어짐. 제1장. 열대의 지옥, 열대지옥. 과달카날. 솔로몬 제도 남단의 이 무명의 섬은 1942년 여름까지만 해도 세계 어느 지도에서도 중요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길이 150km, 폭 50km의 열대섬, 정글과 늪지와 말라리아 모기가 지배하는 땅. 그러나 그 섬에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완성만 된다면 이 비행장은 미국과 호주를 잇는 보급선을 끊을 수 있는 항공 거점이 될 것이었다. 미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1942년 8월 7일 새벽. 미국 해병대 제1사단이 과달카날에 상륙했다. 완성을 눈앞에 둔 비행장을 기습 점령했다. 일본군 공사 인부들은 정글 속으로 도망쳤다. 미군은 빼앗은 비행장에 핸더슨 필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상륙 소식이 라바울의 일본군 제17군 사령부에 전달되었을 때 사령관 야쿠타케 하루키치, 백무청길, 중장은 처음에 믿지 않았다. 해병대가 직접 상륙했다고? 정찰대의 착오 아닌가? 착오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불신이 이후 이어질 비극의 씨앗이었다. 일본 육군은 미 해병대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다. 미국 병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력이 약하다는 편견이 지휘부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츠키 기요나오, 일목청직, 대자는 9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과달카날에 상륙했다. 정면 돌격. 야습, 야습. 무기는 총검. 정신력으로 물량을 이긴다는 확신 아래. 결과는 학살이었다. 핸더슨 필드를 지키는 미 해병대는 중기관총, 37mm 대전차포, 박격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돌격하는 일본군 결사대는 불빛 아래 그대로 노출된 표적이었다. 이츠키 대자는 전투가 끝난 후 자결했다. 800명 이상이 전사했다. 이것이 이츠키 지대의 전면이다. 살아남은 자들은 정글 속으로 도주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미군의 총탄이 아니라 또 다른 적 열대의 자연이었다. 과달카날의 정글 속에서 육군 이등병 마스모토 하루오, 송본춘웅는 사흘째 굶고 있었다. 22살 도치기, 회목, 현 출신. 농가의 장남. 집에는 부모와 어린 남동생이 둘이 있었다. 열대의 정글은 일본의 어떤 상상과도 달랐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밤에는 습기와 한기. 발은 썩어 들어갔다. 온몸에 벌레에 물린 자국이 가득했다. 말라리아 열이 오르내렸다. 식량은 바닥났다. 풀을 씹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동료 중 하나는 독버섯을 먹고 죽었다.
마스모토 옆에는 고참 오노 상사가 누워 있었다. 한때 과달카날 상륙 작전에서 가장 기세 좋게 외쳤던 사나이였다. 지금 그는 열에 들뜬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 밥이 먹고 싶다. 마스모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군인의 눈물은 정글에서 진작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남은 것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동물적 본능뿐이었다. 밤이 되면 미국 구축함들이 도쿄 익스프레스라고 비꼬아 부르는 일본 구축함 보급로가 섬에 접근했다. 밤 사이에 병력과 물자를 내려놓고 새벽이 되기 전에 사라졌다. 그것이 과달카날 일본군의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그러나 그 생명선은 너무 가늘었다. 보내오는 물자의 태반은 총탄이었고 식량은 형편없이 부족했다. 마스모토는 별을 바라보았다. 남십자성이 정글 나무들 사이로 보였다. 고향 하늘과 같은 별인데 이 땅은 왜 이토록 다른가? 그는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려 했다. 잘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 목소리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전쟁은 기억도 앗아간다. 제2장 밤의 함대, 야함대. 과달카날을 둘러싼 해전은 밤마다 반복되었다. 좁은 수로 미군이 아이언 바텀 사운드, 즉 철의 바다라 부른 슬롯에서 일본 해군과 미국 해군은 밤마다 충돌했다. 침몰한 함선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수로 바닥이 쇠로 깔렸다는 별명이 붙었을까? 일본 해군 구축함 아마기리, 천무, 함장 다나카 료이치, 전중량일, 중자는 그날 밤도 어둠 속에서 함교에 서 있었다. 레이더 없이 쌍안경으로 어둠을 응시하며. 일본 해군의 야간 전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들은 레이더보다 눈과 직감을 믿었다. 전방 15도, 함영, 발견. 당직 사관의 보고가 날카롭게 울렸다. 다나카는 쌍안경을 집었다. 어둠 속에서 낮게 웅크린 실루엣이 보였다. 미국 구축함. 방향을 잘못 잡으면 충돌이다. 좌타, 30도, 어뢰 발사 준비. 명령이 연속으로 쏟아졌다. 어뢰 발사관이 돌아갔다. 야간 사격. 눈으로만 거리를 재는 직감과 경험의 싸움. 어뢰가 발사되었다. 수면 위를 달리는 흰 항적. 그리고 폭발. 미국 구축함이 불길에 휩싸였다. 다나카는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살았다. 이번에도. 그러나 이런 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날 밤 슬롯에서는 양측을 합쳐 구축함 8척이 침몰했다. 수백 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었다. 아이언 바텀 사운드의 바닥은 또 두꺼워졌다. 다나카는 전투 후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오늘 격침한 미국 구축함 안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전쟁이란 이렇게 서로를 모른 채 서로를 죽이는 것이다. 적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진실이었다. 미국 측에서도 이 해전은 피투성이었다. 과달카날 상륙 직후의 사보섬 해전에서 미국은 중순양함 4척을 잃었다. 1942년 10월 과달카날 해전에서도 큰 손실을 입었다. 핸더슨 필드는 일본의 포격과 공습으로 끊임없이 위협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 보충할 수 있었다. 격침된 함선 대신 새 함선이 왔다. 전사한 조종사 대신 새 조종사가 왔다. 산호해에서 대파된 요크타운이 48시간 만에 수리되어 미드웨이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의 공업력은 전쟁의 소모를 따라잡고도 남았다.
일본에는 그 여유가 없었다. 격침된 함선을 대체할 조선소가 부족했다. 미드웨이에서 죽은 숙련 조종사를 대신할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 제로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그것을 모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베테랑 대신 속성 훈련을 받은 신참들이 조종석에 앉기 시작했다. 과달카날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모전의 무대였다. 그리고 소모전에서 먼저 소모되는 쪽이 진다. 제3장 도쿄의 결단, 동경결단 1942년 가을 도쿄 대본영 과달카날의 전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본영의 지도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정확한 정보 대신 보고 싶은 현실이 지도 위에 그려졌다. 이것이 일본 군사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했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해줄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 참모본부 작전과장 다나카 신이치, 전중 신일, 소장은 회의실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다. 과달카날의 적세력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은 보급이 끊기면 자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는 달랐다. 제17군의 참모들이 도쿄를 방문해 실상을 전했다. 병사들이 굶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탄약은 있지만 그것을 쏠 기력이 없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도조 총리 겸 육군 대신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두려웠다. 철수는 없다. 과달카날은 반드시 탈환한다. 도조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그러나 그 단호함 뒤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었다. 과달카날을 잃으면 솔로몬 제도를 잃는다. 솔로몬을 잃으면 남태평양의 방어선이 무너진다. 그것은 연속적인 패퇴를 의미했다. 도조는 밤에 혼자 서재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다. 개전 초의 자신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없다고 스스로 말했던 그 시간이 지금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그의 책상 위에는 한 통의 전보가 있었다. 야마모토 원수로부터였다. 내용은 간결했다. 과달카날 사태는 장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급 우선권을 해군 함정에서 해상 보급선으로 전환하고 전력을 재집결해야 합니다. 야마모토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제언은 사실상 과달카날 포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것을 군 수뇌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도쿄의 한 요정에서는 퇴직 외교관 후지타 겐조가 오래된 지인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지인은 해군성에서 일하는 관료였다. 그들은 술 한 잔씩을 앞에 두고 소리를 낮춰 이야기했다. 과달카날은 어떻습니까? 후지타가 물었다. 지인은 잠시 주위를 살피고 나서 말했다. 공식 발표와 현실은 다릅니다. 많이? 후지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매일 신문은 황군 용전 분투라고 썼다. 그러나 전선에서 돌아온 상위군인들의 얼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인이 말했다.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위쪽의 생각이지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후지타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을 모른 채 싸우는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은 거짓말 위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해요. 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동의의 표시임을 후지타는 알았다. 후지타는 사케 잔을 들었다. 차가워진 술이었다. 그는 돌아가신 친구들을 생각했다. 젊어서 함께 외교의 꿈을 꾸었던 동료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막지 못했다. 혹은 막으려 했지만 시대의 물결에 밀렸다. 그 차이가 있는가? 결과는 같지 않은가? 제4장 기아의 섬 1942년 11월 과달카날의 일본군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사 부대라 불렸다.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 영어로는 스타어베이션 아일런드, 기아의 섬. 마스모토 이등병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동료 12명 중 살아남은 것은 5분이었다. 나머지는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병으로 죽었다. 살아남은 5 중 3은 말라리아 환자였다. 오노 상사는 이질로 쓰러진 뒤 걸을 수 없었다. 마스모토는 상사의 어깨를 받쳐가며 후방으로 이동했다. 이동이라 해봤자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마스모토는 오노 상사의 혼잣말을 들었다. 마스모토, 나를 두고 가거라. 마스모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노는 계속 말했다. 너는 아직 젊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이미 아무래도 좋다. 상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천황폐하를 위해 죽는 것이 군인의 영광이라고 했지. 그런데 마스모토, 나는 그 말이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굶어 죽는 것도 영광인가? 아무도 모르는 정글에서 아무 의미 없이 썩어가는 것도. 마스모토는 가슴이 조여왔다. 오노 상사는 이전의 오노가 아니었다. 죽어서 신이 된다고 굳게 믿던 결사의 각오를 입에 달고 살던 그 군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전쟁이 인간을 바꾼다. 아니, 전쟁이 인간의 실체를 드러낸다. 마스모토는 상사의 손을 꼭 쥐었다. 살아야 합니다.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노 상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서 이미 생기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마스모토는